굉장히 강한 짙은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신문에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면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15억 원 이상 강남 아파트 대출 금지에도 지속되는 최고가 경신을 이루고 있다. 이번 대책도 결국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16 대책 발표 이후 약 3주 만인 지난 7일까지 신고가를 기록한 아파트의 서울 아파트는 263건으로 집계됐고, 이 중 거래 가격이 15억 원을 넘는 주택도 무려 13건, 30억 원 이상이 아파트도 4건이나 된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지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또 의미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청약 경쟁률인데요. 일단 개포동 지금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19년 12월 27일 날 발표가 됐고,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으로 시세 15억 원이 넘는 첫 고가 아파트 대출이었습니다. 15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 그런 상황에서 처음 시장으로 나온 강남 중심의 고가 아파트 청약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일단 일반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와서요, 뭐 시세 차익이 8억 이상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5억이 넘어서 과연 대출을 안 받고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청약 경쟁률은 평균 65대 1을 기록을 했고요. 전순위 1순위 마감을 했습니다. 전용 면적 78제곱미터 이상의 중주택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나오고요. 102제곱미터 A탑은 283대 1, 102제곱미터 B타입도 261.9대 1, 114제곱미터 B타입도 215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15억 이상 아파트가 대출을 금지해도 지속적인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지금 거래 건수에 대한 것과 거래 금액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거래가 신고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하면 대책 나온 지 이제 겨우 4주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 실거래가 신고는 60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아직 여기서 거래된 실거래가 신고된 부분들은 대부분 다 12월 16일 대책 이전에 거래가 체결된 부분이 실거래가 신고로 드러나는 거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알아봐야죠. 그거는 네. 이거 보면 신고일 기준이면 계약 날짜 나오잖아요. 네. 체크해서 봐야죠.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봐야 알 것 같고. 네네. 근데 레미안 블레스티지, 그러니까 DH 하노이즈가 얼마 전에 보류지 매각했는데 네네. 40 몇 평인가? 큰 평수 하나가 30 몇 억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이 있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세무조사 받을 생각하고, 또는 이제 자금 출처 다 증빙된 세팅된 분들이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책 전 거래했던 게 이후 신고건인지 아니면 이후에 거래한 건인데 이제 나온 건지는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거래 건수가 이렇다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내용만으로 보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찾아보시려고 바로 좋은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청약 시장이 굉장히 의외의 경쟁률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15억 이상이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높았다라는 얘기는 대출 안 받고 아파트를 사겠다라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다,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번 12월 16일 대책 자체도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의미 있는 것 자체는 대출을 안 받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다는 게 참 의미인 것 같아요. 이유는 아무래도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상태에서의 아파트 분양에 실수요자들 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시세 차익이라는 것 자체를 누리려면 현금을 그만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에 또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고가 아파트 거래는 멈췄다라는 얘기인데요. 12월 16일 대책 이후에 거래 절벽입니다. 매매 물건이 전혀 없고 매수 문의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라는 얘기 있고요. 지난달 16일부터 모든 것이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사려는 사람이 없고 집주인도 가격을 낮춰 집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강남 쪽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대표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실제 이런 분위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전혀 문의가 없고 굉장히 강한 짙은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또 의외로 집을 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집을 팔겠다고 매도 문의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다라는 얘기 해주고 계시고요. 동시에 호가는 조금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강남의 15억 초과 아파트가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 거래 가능한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도자는 가격을 안 내려놓고 있고요. 매수자도 관망세에 접어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으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관심이 쏠려가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찾아보셨습니까? 이게 계약 체결일인지 정확하게 신고일인지 부분이 제가 확인하는 걸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래요? 네,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좀 더 현실적인 얘기 같아요. 지금 분위기에 맞춰서는. 네, 뭐 전혀 없거든요. 문의도 없고 방문도 없고 지금 뭐 완전 조용해요. 네. 근데 1월 달에 막 12월 달, 1월 달에 네. 부동산 막 난리 났던 적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있어 보셨어요? 뭐요? 일하면서 부동산 일 하시면서 1월 달, 2월 달에 난리 났던 점? 12월 달, 1월 달에 막 엄청 막 매수 많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기억이 안 나요. 나는 그러니까 애초에 일단 지금 뭐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이 맞고 이 목소리가 뭐 그렇겠죠. 지금 뭐 이렇게 다 부동산 규제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사면 일단 세무조사 뭐 작은 부분 다 보겠다라고 해서 겁줬고 뭐 앞으로 대책 더 낼 거다라고 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눈치 좀 보려고 하니까 뭐 관망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기억하는 시장 자체가 이거는 기억이 나요. 일단 갑자기 물어보셔서 생각해 보니까 아파트 시장은 방학 때 기준으로 많이 얘기가 있었었고 그냥 실수요자 시장, 전월세 시장, 그다음에 특히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월세 시장은 봄, 가을에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던 기억은 나는데 아무튼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매수자들이 관망하고 있고 매물 그렇다고 해서 매도자들은 물건을 그렇게 싸게 내놓을 생각이 별로 없고 이제 지금 2주택 중에서 중과 풀어주고 양기보유공제 적용해준다라고 하는 물건들 정도만 적당히 눈치 봐서 나오거나 그런 물건들이 호가 낮춰서 나왔을 것 같은데 매수자들은 지금 아직 덥석 물지 않고 그런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개포 프레지던스자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이런 기사 되게 싫어요. 왜 싫으냐면 맨날 나오면 현금 부자들의 잔치만 만들어준다. 뭐 앵무새야? 뭐만 나오면 맨날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오는 것도 좀 사실 피곤한데 현금 애초에 지금 그럼 뭐 어쩌라고 현금 부자들 말고 대출해주라고?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뉘앙스에서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분양가를 엄청 싸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개포 프레지던스 자회를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 대출도 안 나오나 어쩌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전세 가격 정도에 조금 더 얹으면 분양받을 이 아파트 내 집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층들이 가서 지금 실수요자들이 지금 청약하는 거잖아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싸게 분양하는 게 열불날 노릇이겠지만 왜냐면 원하는 가격을 못 받으니까
청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땡큐 감사하지 뭐. 음.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이게 뭐 대출이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청약을 못 하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음. 청약 가점 높은 사람만 받아갈 수 있는 제도도 그렇게 따지면 문제지 뭐. 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도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거에 쫓아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가는 거니까 이런 그렇죠. 상황이 지금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청약통장이 서울에 1순위 청약통장이 청약 종합저축이 300만 개가 넘었고요. 네. 기존에 청약 부금 예금 있던 것까지 더하면 370만 개래요. 369만 개래요. 근데 일반 그렇게 1순위 청약 통장 받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청약으로 주택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은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369만 명이 언제 이걸 다 받아? 못 받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도 해결 안 되잖아요. 결국 내 손에 내가 갈 수 있는 그 조건 되는 사람들한테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뭐 기회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 자, 그래서 제도나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용 자체는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좀 촉각을 세우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맞물려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